네, 반갑습니다. 닥터 송혜 사장만의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근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지원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근로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으로 IT 관련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과연 어떤 내용이냐?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인에서 4인도 가능한데요. 어떤 기업이 가능하냐면 지식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이런 기업들은 상시 근로자가 1인에서 4인이라도 가능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직전 1개월 내 채용부터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기업입니다. 신청일 직전 1개월 전에 채용한 분부터 해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됩니다.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업 요건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근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로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일단 3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3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그걸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일단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을 합니다.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그러면 월 지원 내용이 어떤 거냐? 일단 월 보수 총액이 200만 원 이상과 200만 원 미만으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월 보수 총액이 2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월 180만 원에 월 간접 노무비 10만 원 해서 매월 19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될 수 있고요. 만약에 월 보수 총액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임금의 90%, 월 지급액이 임금의 90%입니다. 그리고 월 간접 노무비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월 보수 총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월 지급액이 임금의 90%니까 9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월 간접 노무비 10만 원 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원 내용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원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 절차로 지원을 하면 되냐면, 일단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 www.work.go.kr 자, 이 사이트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운영기관에서 검토하고 승인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을 하고 또 그 채용 명단을 이제 운용기관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에 운용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지원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지원을 해서 부정 수급을 받게 된다면 최대 5배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요. 지원 제외 대상은 절대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사업주의 배우자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관계 이것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혈족은 나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인척은 배우자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혈족 인척관계 지원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하지만 비자가 F2나 F5, F6는 가능합니다. F2, F5, F6 자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는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공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자는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3회까지는 지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그래서 같은 사업장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참여했던 자는 또 지원 제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장에서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 자만 지원 제외가 됩니다. 과거에 참여했던 자는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 또는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받는 자는 이제 지원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만 지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 사업주에 고용된 자입니다. 여기서 관련 사업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인체 대표인데 또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또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 합병이나 뭐 분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계 회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경우, 즉 관련 사업주에 고용된 자는 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 지원 제외 대상 알아봤고요. 여기서 그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차시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은 사장님들하고 공유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